등문공상 세 번째. 토지의 경계부터 바로 세우소서. 이제 등나라 왕이 된 문공은 정식으로 맹자를 초빙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방도를 묻자 맹자는 민생 안정을 위한 평소의 정치적 소신을 말합니다. 나라의 근본인 백성에게 농사는 무엇보다 중요하니 더디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시경에 겨울철에 낮에는 띠풀을 베어오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 빨리 지붕을 정비해야만 다가오는 봄에 비로소 여러 곡식을 파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쁜 봄철에는 지붕을 수리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죠. 백성에게 농사는 그처럼 급한 것이니 농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의 삶이란 먹고 살아갈 일정한 직업이 있는 자는 떳떳한 마음을 갖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는 떳떳한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제멋대로 함부로 하거나 고집부리며 간사하고 사치스런 행동을 할 것입니다. 급기야 죄에 빠지도록 해놓고 뒤이어 그들을 처벌한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공손하고 검소한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예우하며 백성들의 것을 거둬들임에 제한을 두었던 것입니다. 백성을 속이는 어질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노나라 계시의 가신인 양호 같은 자는 부자가 되려면 어진 사람이 못 되고 어진 사람이 되자면 부자가 못 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을 반면교사로 경계에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 때문에 백성을 생각하는 어진 마음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직업이 있어야 떳떳한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즉 항산 속에 항심이 있다는 말은 맹자의 대표적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눈앞의 현실도 헤쳐나가기 버거운 사람들에게 도덕적 마음까지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다그치거나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맹자는 민생 안정의 조건으로 당시 생산 기반인 농업을 중시할 것과 조세의 공평성을 제시합니다. 하은주 시대에 백성에게 일정한 생업을 제정하고 세금을 거두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라는 집집마다 50모씩 주면서 공법을 시행하였고, 은나라는 70모씩 주면서 조법을 행했고, 주나라는 100모씩 주며 철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달랐지 10분의 1을 취하는 실상은 같았습니다. 결코 과중한 부담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철법에서 철은 밭갈 때 백성이 힘을 합해 경작하고 거둘 때 이랑을 세워서 고르게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조법은 개인적인 밭의 세금을 받지 않고 여덟 집의 힘을 빌려 공전을 경작하는데 그들의 힘을 빌린다는 자아의 의미를 취한 것입니다. 이처럼 3대에는 생업에 종사할 일정한 토지를 백성에게 주고 그에 따른 세금을 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어진 정치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일정한 액수를 세금으로 정했던 공법의 폐단에 대해 용자라는 현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땅을 관리하는 것은 조법보다 좋은 것이 없고 공법보다 나쁜 것이 없다. 공법이란 몇 년치 평균을 계산하여 세금을 일정하게 정하는 것이다. 풍년에는 곡식이 낭자하여 많이 취하더라도 포악하다고 할 수 없는데 오히려 적게 취하고, 반면에 흉년에는 땅에 비료 주기에도 부족한데 반드시 일정액을 가득히 취한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원망으로 사로잡힌 마음을 지니면서 장차 1년 내내 부지런히 노동해도 그 부모를 봉양할 수 없게 하고 또 빚을 내어 세금에 보태도록 하여 늙은이와 어린이들이 구덩이와 골짜기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게 한다면 어디에 백성의 부모됨이 있으리요. 용자의 이 말에서 조법이 마땅히 행할 만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법으로 백성을 기르는 것 이외에 대대로 주는 복록인 세록으로 선비를 대접하는 것은 모두 왕도 정치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록은 등나라가 본래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으니 이제 조법만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조법은 다만 은나라뿐 아니라 주나라에서도 행했던 법입니다. 조법에 관한 구체적인 전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시경에 우리 공전에 먼저 비를 내리시고 우리 사정까지도 미쳐 주소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법에는 공전이 있고 시는 주나라 시인이 주나라 역시 조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료들에게 대대로 주는 복록과 마찬가지로 조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11조는 중국에서도 오래된 전통입니다. 공법, 철법, 조법 등 시대마다 용어를 달리했지만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들기 위한 민생 안정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맹자는 고정된 세액을 정함으로써 탄력적 운영을 막았던 공법보다는 공정과 사전을 분리하여 국가와 백성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조법을 강조합니다. 이미 대대로 관료들의 복록이 인정되었듯이 백성들에게도 일정한 토지의 배분과 조법을 통한 과세의 형평성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맹자는 경제뿐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조법으로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이 있게 되면 나아가 떳떳한 마음을 회복하여 교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상, 서, 학, 교를 세워 백성들을 가르쳤으니 상은 노인을 봉양한다는 마음을 기르는 뜻이고 교는 백성을 가르친다는 뜻이고 서는 활쏘기를 익혀 질서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라에서는 교라 하였고 은나라에서는 서라 하였고 주나라에서는 상이라 하였으니 향학의 서로 다른 이름입니다. 학의 경우는 3대가 공유한 이름인 국학으로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붕우 유신 이 5가지는 사람이 사람 되는 큰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인륜이 위에서 밝아지면 백성이 아래에서 그 가르침에 순응하여 친해질 것입니다. 만약 천하의 왕이 되실 자가 나오면 반드시 등나라에 와서 본보기를 삼을 것이니 이는 왕자의 스승이 되시는 길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지만 천명을 받아 오직 새롭도다 하였습니다. 이는 문왕을 일컫은 것이니 그가 천명을 받아 주나라를 새롭게 일으킨 것입니다. 왕께서 힘써 행하신다면 또한 등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의 생업을 일정하게 해줄 방안과 백성 교화의 큰 원칙을 전해들은 등문공은 어느 정도 국정 운영의 윤곽을 정했습니다. 맹자의 마지막 조언, 즉 조그만 등나라일지라도 얼마든 천하의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모릅니다. 등문공은 이를 담당할 필전이란 신하를 보내 정전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듣도록 합니다. 그대의 임금이 장차 어진 정치를 행하고자 하여 자네를 선택하여 시키셨으니 반드시 힘쓰기 바랍니다.
어진 정치는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밭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면 공전과 사전에 일정한 구분을 두었던 정전이 고르지 못하게 되어 사납고 강한 자들이 남들의 토지를 마음대로 차지하는 폐단이 있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세금을 걷어 복록을 주는 일이 불공평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군과 더러운 관리들은 반드시 그 경계에 다스리는 일을 태만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계를 다스리는 것이 이미 바르게 되었다면 토지를 나누어 주고 복록을 제정해 주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도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등나라는 국토가 좁고 작아 겨우 50리 정도입니다. 그러나 장차 군자가 되어 벼슬할 사람도 있으며 야인이 되어 농사 짓는 사람도 있겠지요. 군자가 없으면 야인을 다스리지 못하고 야인이 없으면 군자를 기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전제에 따라 밭을 나누고 그 세금으로 복록을 제정하는 법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교회의 땅은 정전의 형태로 9구획을 만들어 가운데는 공전으로 삼고 여덟집이 도와서 경작하여 그 수입으로 복록을 마련하는 조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나라 안에는 산림과 언덕으로 둘러싸여 정전에 맞게 일정한 획을 긋지 못하므로 길고 짧은 부분을 대략 계산하여 한 집에 100모씩 주어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스스로 바치도록 하는 공법을 쓰도록 하십시오. 주나라의 철법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군자를 기르고 야인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군자는 대대로 복록을 받는 세록 이외에 등나라의 경우는 규전을 더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이하는 모두 깨끗하다는 의미의 규전 50모를 주어 제사를 받들도록 해야 할 것이니 군자를 두텁게 대우하려는 것입니다. 가장에게 100모씩 주는 동시에 아직 일가를 꾸리지 못한 장정에게는 25모씩을 주어 모든 농민들에게 골고루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전이 제대로 시행되면 죽거나 이사를 해도 그 고을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고을에서 정전에 따라 논밭을 같이 하는 자들은 나가고 들어올 때 서로 짝을 지어 다니며 집을 지키고 망볼 때에 서로 도와 도적을 막을 것이며 질병이 있을 때에 서로 붙들어 주고 잡아준다면 백성들이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 맹자는 이미 잊혀진 정전의 법도에 대해 그림을 그리듯 자세히 덧붙입니다. 사방 1, 2에 9구역으로 나누어 우물 정자처럼 900모를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100모를 공전으로 삼고 둘레의 여덟집은 각각 100모를 사사로이 경작하는 사전을 줍니다. 그들은 똑같이 힘을 합쳐 공전을 가꾸며 공전의 일을 마친 다음에야 감히 사전에서 일합니다. 공전의 일을 먼저 하고 사전의 일을 나중에 하여 군자의 복록을 유하는 것과 야인들의 생활을 구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전제의 대략입니다. 만약 실정에 맞게 정전제를 윤택하게 적용하는 일은 임금과 그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맹자가 주목한 정전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일정한 토지 배분과 적정한 세금의 징수를 위한 실천 방안이었습니다. 공전을 먼저 하고 사전을 뒤로 하는 성공후사의 정신 역시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것이 어진 정치의 시작이라는 맹자의 말은 전통시대의 국가 경영의 이상향이기도 하였습니다. 민생 안정은 공적 윤리의 정립을 위한 교화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문제는 항산을 통한 민생 안정과 항심을 위한 도덕 교화라는 두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민생을 돌보는 동시에 인간다움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지도자를 기대해 봅니다.